여러분이 거울 명상 하시는 것도 뭐예요? 무의식적인 감정을 정화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느껴주면 풀려난다. 놓아줘라, 놓아보내라, 흘려보내라. 여러분이 되게 안 되셨다면 뭘 대체 느끼는 거야? 뭘 놓아주는 거야? 어떻게 놓아주는 거야? 그걸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책을 구매하신 분들이 혼자 읽으시면서 굉장히 아리까리 헷갈렸던 부분, 그 다음에 지난주 원데이 클래스 참여하신 분들도 배우셨지만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했던 분들, 또 오늘 이 시간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감정 사다리 부분만, 감정 정화하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감정 사다리 하면서 시간을 체크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뭐냐? 지루하다. 대체 언제 끝나나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궁금하실 건데,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뭘 느껴주냐? 내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뭘 놓아주냐? 내 감정을 놓아주는 겁니다. 뭘 흘려보내나요? 내 감정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느껴주고, 어떻게 놓아주고, 어떻게 흘려보내나요? 이게 관건이거든요. 되게 말만 들으면 너무 막연해요. 나도 하고 싶은데 대체 이거를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내가 지금 이해를 이렇게 딸리나? 아무리 읽어봐도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감이 안 오거든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영감처럼 다운로드 되듯이 사실 이 책이 그렇게 나왔어요. 이 책이 제가 이거 쓰는데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그 상위자 상태에 있으면서 다운로드 되듯이 이렇게 막 글이 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아마 이게 필요한 분들이 많은가 보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실제로 메시지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감정은 어떻게 놓아주냐, 어떻게 느껴주냐? 감정은요, 내 몸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내 몸에서. 우리가 실제로는 내 육체가 있고 정신체, 감정체, 나의 본질인 영체가 있지만, 나는 지금 이 지구의 현실에서 육체를 가지고 육체로 모든 걸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감정도 육체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정을 느껴야 된다. 어디로? 육체로. 육체로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억울하고 분해요. 그러면 가슴에서 천불이 난다고 해요. 그 말이 뭐냐? 화가 나니까, 억울하고 분하니까 가슴이 뜨거운 감각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정말 실제로 내 감각에 뜨거운 반응이 있더라. 그 다음에 너무 수치스러울 때 얼굴이 불타는 것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너무 수치심이 느껴질 때는 얼굴이 뜨겁게 불타는 것처럼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더라. 이것도 여러분 뭐예요? 감각이에요. 내 육체의 감각. 감정을 내 몸으로, 감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너무너무 막 슬플 때, 너무너무 슬플 때 애간장이 녹는다 그래요. 예. 그 분노가 간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요. 장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진짜 깜짝 놀라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심장이 막 내려앉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님. 불안하면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다, 뭔가 가기 싫은 그런 게 있을 때, 엄마 배 아파 그러면 꾀병 부리지 마 그러는데, 실제로 뭔가 가기 싫은 저항이 있고 그럴 때 실제로 배가 아파요, 아이들은. 감각으로, 그 감정을 감각으로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꾀병 부리지 마, 아파 죽어도 학교 가서 아파 죽어,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참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 억누르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우리가 타고난
기능이고, 이게 활성화된 분들은 잘 느끼면서 잘 표현하면서 사는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계속 참아, 참아, 참아. 또 잘 참았을 때 막 칭찬받고, 아우, 기특하다, 어른스럽다, 대견하다. 그래서 참고 참다 보니까 우리가 감정을 몸으로 느끼는 거를 어느 순간 계속 차단한 거예요. 그래서 비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작업은 이게 없는 기능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감정을 몸으로 느끼게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거를 차단한 나머지 활성화가 된 상태구나. 이제 다시 이걸 활성화 시켜보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은 몸으로 느낀다. 몸으로 느껴졌을 때라야 놓아주고 흘러나가고 풀려나간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감정사들의 첫 번째는 알아차리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명상에서 알아차림을 할 때는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짜증이 났구나, 내가 슬프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알아차림은 감정이 몸에서 어디에서 느껴지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첫 단계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함을 느꼈더니 배가 아프네. 배 아픈 감각이 있네. 알아차린 게 1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천불이 나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심장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화가 나니까 이 감각이 여기서 느껴지네. 그걸 알아차리는 게 1단계. 감정이 내 몸에 어디서 느껴지는가. 예, 그게 1단계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거를 내가 끝까지 한번 느껴보자. 결심하는 게 2단계입니다. 네. 왜 이게 2단계냐면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면서 어떻게 왔냐면, 나도 모르게 계속 이거를 회피해 왔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이 감정 처리하는 법을 모르잖아요. 화가 올라올 때, 두려움이 올라올 때, 이걸 어떻게든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막 될 수 있으면 이걸 피하는 거. 일단 기분이 나빠지고, 피곤하고, 처리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걸 막 회피해 왔거든요.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감정을 느껴줘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당장 오늘부터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루하기도 하고, 이게 대체 언제 끝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갑자기 뭔가 할 일이 막 급한 일이 생각나고, 또 갑자기, 아유, 몰라, 하고, 막, 이거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유튜브 보고 싶고, 이렇게 계속 회피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게 내가 한번 끝까지 느껴보자라고 결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여기서 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관성에 의해서 예전처럼 회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냥 지금 화가 났어. 엄마가 막 또 다른 형제들 칭찬하면서 또 막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막 쓰는 거예요. 이제. 너는 대체 언제쯤이면은 철들래, 이런 식으로 억장이 무너진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훅 올라오거든요. 그 엄마에 대한 원망, 분노, 나에 대한 이 서글픔, 안타까움, 속상함, 서운함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내 몸에 어디서 느껴지지? 라고 찾아보시는 거예요. 가슴이 막 답답해지네? 이게 1단계. 2단계. 그래, 내가 이 답답함을 한번 오늘 끝까지 한번 느껴보자. 3단계는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이거 관찰만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별로 흘러가는 것 같지 않아요. 놓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관찰하는 것 가지고는 저는 안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관찰은요, 유격이 있어요. 왜 이상하게 내가 느낀다고 하는데 별 차이가 없지? 이거는 사실은 느끼고 있는 거 아니고 관찰하고 있는 상태.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런 감각이 있구나. 화가 여기서 느껴지는, 이런 게 좀 있긴 있네. 이 정도인 거지. 그거를 집중해서 느끼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이 아니고
체험입니다 말씀드렸거든요. 체험. 생생하게 가슴에서 막 타는 느낌, 이 뜨거워지는 이 느낌, 그리고 가슴이 막 답답한 이 느낌, 어깨가 뻐근한 이 느낌을 생생하게 느껴줘야 돼요. 느껴줄 때 이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지루하다 지금,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다, 이거는 여기 집중을 안 하시는 상태예요. 발을 걸쳐놓고 내가 지금 느낀다고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지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정말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 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관망하면서 보고 있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만약에 좀 내가 지루하다, 언제 끝나나 이런 상태라면 그건 체험하는 상태가 아니실 겁니다. 세 번째까지 했죠. 체험하는 거. 체험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막 흘러가요. 예. 이거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으면 제 경험을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막 뜨거워졌다, 내려갔다, 심장이 막 튀어나올 것처럼 했다, 갑자기 잠잠해졌다, 너무 강할 때는 내가 마치 불길이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때 불멍을 말씀드렸는데, 감정이 이렇게 활활 타다가 막 이건 감정은 살아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막 움직이거든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막 쿵쾅쿵쾅쿵쾅 했다가 옆으로 가서 갑자기 오른쪽 가슴에서 또 막 반응이 왔다가, 그 다음에 명치로 내려가서 명치가 꽉 뭉쳤다가, 또 이게 좀 풀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다시 가슴으로 와서 심장이 막 아릿하고, 심장을 뭔가 콕 찌르는 느낌이 났다가, 그 느낌이 등 뒤에서 갑자기 느껴졌다가, 또 계속 느끼고 있으면 이게 어깨로 올라와서 어깨가 갑자기 송곳으로 찌르는, 마치 팔꿈치로 이렇게 콕 누르는, 우리 도수치료 받을 때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막, 이게 지금 대체 풀리는 거야, 아픈 거야 할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그 도수 치료 받을 때, 치료받으면서 이게 풀어주시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어깨에서. 저 같은 경우는 과도한 책임감이 어깨에 완전히 쌓여있었기 때문에, 근데 느껴주기만 하는데, 마치 도수치료 받는 것처럼, 막 여기가 막 아팠다가 풀렸다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계속 집중하니까 또 이게 싹 목으로 가서, 목이 막 그 매캐한 연기 마시는 것처럼 그런 감각이 들었다가, 이게 제가 뭘 했느냐, 그냥 그 감각만 집중한 거예요. 완전히. 그때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 하나 베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이 아픈 것 때문에 여기 모든 신경이 손가락 벤 거에만 집중이 돼요. 그렇게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완전히 느껴지는 거고, 그랬을 때 풀려나가요. 막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3단계인데, 이걸 하고 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해져요. 언제 그랬냐 하듯이. 마치 이거는 마사지 받고 나서 완전히 막 나른나른한 거 있죠. 그래서 그때는 잠도 기가 막히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려요. 근데 이제 일어나면은 세상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가벼움이 느껴지거든요. 이제 요럴 때 제가 책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그럴 때 내가 바라는 정체성.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야. 나는 언제나 사랑받고 있어. 그노는 나를 언제나 보살피고 있어. 나는 남들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되고 싶은 여러분의 모습을 그 편안해졌을 때 심는 겁니다. 그 편안해졌을 때 어떤 분은 그냥 있어도 괜찮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왜냐면 그 상태가 너무 좋거든요. 완전 현존 상태라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그 정도의 현존의 감각 상태가 돼요. 그러면 사실 더 바랄 게 없어져요, 그때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평소에 에너지 상태가 세팅값이 그렇게 된 상태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해봤거든요. 저도 그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게 오래 가진 않아요. 얼마 지나면 이제 또 사라져요, 이거는. 그러면 기존의 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관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느껴졌는데 왜 감정이 왜 계속 반복되지? 보니까 이 정체성을 안 바꾸니까 선전에서 좋았는데 다시 올라와. 그래서 제가 이 메커니즘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편안해졌을 때 새로 입력을 해야 된다. 한마음선언의 대행스님이 이 말씀 하셨거든요. 계속 새로 입력해라. 되입력해라. 예전에 레코드 테이프가 계속 반복해서 돌아올 때 그 오면은 다시 입력해서 넣어라. 또 올라오면 다시 입력해서 넣어라. 이게 그 말씀이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입력하면 어느 순간 새로 입력한 게 이제 나의 현실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 사다리 4단계고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채팅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 연결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체크한 거는 집중하지 않았던 거다. 집중했다고 착각했던 거다. 관망하고 있었던 것 같다. 예, 의외로 여기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그거 하나로 이게 체험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풀려나느냐 아니냐 그게 거기서 갈리거든요. 집중력 자체가 낮으면 계속 연습하면 되는 걸까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내가 이거 한번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만 좀 집중해 보세요. 이거 내가 맛을 한번 느껴보자.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해보니까 정말, 아니, 저 리코님이 말한 게 진짜였네? 하면은 그때부터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막 시간 나는 대로 하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재밌거든요. 그리고 이게 내가 건강하려고 한 게 아닌데, 막 활력이 막 도는 거예요. 아팠던 게, 이게 막 풀려나가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초반에만, 진짜 리코님이 말하는 대로 한번 느껴볼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뻐근함이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가슴에 뭔가 좀 답답하고 약간 좀 조금 그 두근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조금이라도 명치가 답답한 게 느껴졌어요. 그거 집중해 보는 거예요. 이 답답함이 그러면 내가 집중하면 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변한다는 거지? 하고 집중하시다 보면 여기서 이제 그 변화를 체험하시게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재미가 있어서 자꾸 하시게 됩니다. 느껴줄 때 생각을 멈춰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책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 책에도 있어요. 이거 할 때 다른 생각이 자꾸 와요. 뭐 다른 급한 일이 생겼다던가 다른 어떤 것들이 올라올 때 무조건 다 무시하고 감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집중해도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를 느껴주다 보면 이 내 감각은 사실 무의식을 올려주거든요. 내 감각마다 기억이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과 감정이 하나로 해서. 그러면은 내가 감각을 느껴줄 때 거기에 저장되어 있던 무의식의 기억이 탁 떠올라요. 내가 그동안에 대체 왜 그렇게 분노가 쌓였는지 몰랐어. 그래서 이상하게 엉뚱한 사람들한테 화를 냈어. 그런데 분노가 내 가슴에서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느껴주다 보니까 갑자기 어렸을 때 내가 너무나 어렸던 시기에 동생이랑 싸웠어, 예를 들어서. 근데 동생이 잘못했어. 근데 부모님이 나를 너무나 야멸차게 막 정말 과도하게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나를 때린 거야. 네가 형이 돼가지고 뭐 오빠가 돼가지고 언니가 돼가지고 하면서 그냥 어느 정도의 훈육이 아니라 정말 학대를 당하다시피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렸으니까 이걸 계속 떠올리면 너무 힘드니까 무의식에서 이제 보호를 하려고 이걸 이렇게 계속 묻어놨겠죠. 내가 이걸 느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기억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클래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었고, 또 저에게 이제 그 책에서 저에게 메일 주시는 분들, 또 사실은 이거 말고도 그 거울 명상하는 것도 그렇죠. 감정 정화를 했더니 내 무의식 속에 있던 기억이 팍 떠오르잖아요. 감정과 기억이 하나여서 그래요. 하나로 엉켜서 여러분의 신체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 기억은 떠올려도 괜찮아요. 그 기억에 들어가서 그 어렸을 때 그 불쌍하고 짠한 나를 다시 만나서 따독따독 해주고 실컷 우시고 그런 시간은 괜찮고 그 외에 나머지 생각들은 다 그냥 무시하시고 계속 감각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시간 여행자님 관찰이었어요 그건. 근데 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뭐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또 제가 알려준 분들이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달을 가리키는 손님 해보셨네요. 정말 편해집니다. 예, 보통 거울 명상이나 이런 명상은 이렇게 계속 어떤 감정을 말하면서 하는 건데 이게 있습니다. 보통 잘 안 느껴지는 분들에게 말로 이렇게 물 밑에 있는 감정을 떠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계속 말을 해봐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 그런 효과도 있어요. 너무 감정을 모르시는 분한테는 상황상 내가 외로운 것 같다 해서 그냥 외롭다 이렇게 떠올려 봐라 이런 방편인데 실제로는 에크하트 톨레도 그렇고 데이비 호킨스도 그렇고 감정을 이름 붙이지 말라고 했어요. 네, 딱 하나로 동일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외롭다, 내가 화난다 이러면 외로운 사람이 돼버립니다. 짜증나는 사람이 돼버려서 이게 흘러가기보단 동일시가 돼서 엉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실 때는 이름을 절대 붙이지 마시고 그냥 지금 내가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가 감각으로 들어가세요. 이 감각을 느끼는 순간에는 과거에 가 있지도 않아요. 미래에 가 있지도 않아요. 지금 바로 여기 현재 이 순간에 내 감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현존입니다. 여러분. 말없이 신체만 보십시오. 고통이 느껴져서 아유 그래요. 그 고통이 어디서 느껴지는지 감각으로 들어가십시오, 사랑이. 이 고통이 내 몸에 지금 어디에서 느껴지고 있지? 라고 해서 그 감각을 느껴줄 때 그 고통이 풀려나갑니다. 네, PJ님, 평소에 목과 어깨가 무겁고 걸린 것처럼 답답하고. 예, 맞습니다. 여기가 유난히 어깨가 힘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장남, 장녀였든 또 아니면 둘째라도 유난히 책임감이 강한 분 있죠. 남의 책임까지 내가 다 지려고 해요. 착한 심성에서 비롯된 거고 또 그렇게 교육받은 거기도 해요. 그래서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때 양쪽 어깨가 아주 그냥 막 쌀 한 가마니 진 것처럼 늘 아프죠. 그 감각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또 빠른 진전을 보려면 이거는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간과 집중도입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저는 예전에 집중할 때 정말 필요한 거,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 빼놓고는 계속 들어갔어요. 지금 내 안에 느껴지는 게 뭐지? 느껴지는 게 뭐지? 또 그 다음 저는 그 마스터 때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 차마 무서워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무의식을 나에게 떠올려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올리면서 집중도 이거 하면서 유튜브 하고 이렇게 약간 뒤에서 관찰하듯이 이거 하면은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겠지만 정말 내가 이 감각에 뛰어들어서 완전히 여기에만 몰입해 보겠다. 이게 몰입이잖아요. 몰입을 해보시면 그거가 관건이에요. 행복한 보사님, 그 즉시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 나중에 저녁에 집에 오셔가지고 사실 그런 강한 감정이 느껴지는 상황은 내가 잠시 잊었더라도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막 이불킥 한다고 하잖아요. 밤에 자려고 누워도 막 떠오릅니다. 막 수치스럽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럴 때 잠들기 전에 이걸 해소하고 주무세요. 그래서 그 상황을 떠올려 보시고 그 감정이 딱 올라온 순간 내 몸에 어디서 느껴지지 하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감각으로 충분히 흘려준 후에 잠에 드셔야 이게 무의식에 저장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무의식 디스크로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 날까지 여파가 계속 가서 피곤해요. 잠을 자도
편하지가 않아요. 아, 나광순남님, 에고 분별력으로. 그래요. 우리 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감정을 느끼는 건 내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만 좀 해보자. 근본적인 해소를 좀 해보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으로 가려는 거를 자꾸 감정으로 들어오세요. 생각으로 이러니 저러니 이게 옳고 저렇고 뭐 부부싸움에도 저 인간이 잘못했고 나는 억울하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느끼는가 하고 감각으로 들어올 때만이 에고 분별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비웃는 목소리가 이거는요 그 소리는 내 소리가 아니죠. 네, 근데 우리에겐 누구나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예민의 비판자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그 소리는 무시하시는 게 좋아요. 무시하시고 감정으로 들어가세요. 생각이 왜 계속 올라오는지 아세요? 감정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감정은 왜 계속 올라오는지 아세요? 밑에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체성이라는 뿌리에서 감정이 생기고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막 생각이 나죠. 그래서 좀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네네. 감정이 올라올 때는 무조건 감각으로 너무 오랫동안 표현 안 하고 삼키기만 해서인지 느껴주는 것이 쉽지 아유, 나 그래요. 지금 우리가 뭐 30년, 40년, 50년 살았다고 해봐요. 그전에는 느껴줘라, 뭐 놓아줘라, 흘려보내줘라. 그걸 안 것도 몇 년이 안 됐다고 쳤을 때, 사실 그게 느껴준다는 게 내 몸의 감각을 느껴주라는 거구나. 내가 이거 안지 얼마나 됐어요?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 그걸 연습한 시간도 얼마나 내가 연습을 해봤을까요? 생각보다 얼마 안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내가 얼마나 시간과 집중을 하느냐 그 차이지 하실 수 있어요. 네, 채희님, 네, 맞아요. 희노애락은 사실 그 카테고리는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얼마나 잘 느끼고 표현하느냐, 잘 느끼고 잘 표현하는 사람이 대체로 삶이 원활해요. 참는 사람이 사실은 막 여기저기 막혀요.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는 이거를 잘 내가 캐치해서 충분히 느껴주고 모든 면에서 원활하게 살아가자고요. 그리고 또 이거 하고 나면은 정말 해야 할 말들은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내 안에 지혜가 생겨서 안 하게 돼요. 네, 다 하실 수 있습니다.